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씨는 긴 세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 의결이 된 그런 시점에 문재인 씨는 아주 불안하게 소위 대권 도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촛불이라고 하는 시위대, 이것을 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이 되던 그런 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촛불을, 횃불을 든 세력이 눈길을 받기 마련이죠. 결국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듯이 촛불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의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것은 인수위원회를 운영할 기간이 없었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대한민국이 헌법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인 공무원은 어떻게 대통령의 공무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헌법 위반 사실을 무수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못 보신 분들은 다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런 19대 대통령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20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역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수련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나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 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역시 갑자기 주어드린 그런 사람이 20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어떻게 됐는가? 설령 이 사람이 좌파라고 하더라도, 그러니 이념적으로 좌우를 나눠놓고 한번 보면 그런 겁니다. 좌우라고 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좌파라 하더라도 정권 창출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다 하는 우파, 소위 그런 식의 우파 정치 세력이 윤석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때 자신의 민주당 쪽 정치인인 이재명, 이 이재명을 두려워했던 것이 문재인이고, 이재명이 두려웠던 현직 대통령 문재인은 뜻밖에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위안이 됐던 것은 윤석열이 우파가 아니라는 점이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이 두려운 문재인, 그리고 좌파여도 좋다, 여당 한번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우파 정당,
이들의 합작품이 윤석열 20대 대통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참 불운하게도 윤석열과 이재명은 똑같이 본인 리스크, 가족 리스크, 핵심 인물들의 리스크, 이렇게 각종 리스크로 그것이 아주 극도로 심한, 좀처럼 찾기 어려운 그런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리스크가 수사의 칼날을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게 두려운 이런 리스크일 때는 이 사람들은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것이죠.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러고도 정상 국가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새롭다면 리걸마인드 연구소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헌법을 위반했는지, 얼마나 위반했는지. 윤석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리고 4대 개혁을 내세우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개혁을 추진했죠.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겠다. 통일을 하겠다. 거의 두 사람은 이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설정해 놓은 그런 청사진을 물려받아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쉬웠겠죠. 그래, 이 4대 개혁을 내세우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헌법주의 국가에서 세 개의 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해놓은 권력 분립의 구조에서 어느 한 정부를 대표하는 자가 자기네가 가장 힘이 세져야 한다. 이러고 나서면 그게 바로 헌법 내란입니다. 그때부터. 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거창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정권은 결국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전제 정치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과거에는 군사정권이 독재를 했다.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군인이 아니어도, 군사정권이 아니어도, 장기 집권이 아니어도 똑같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들을 대통령이 해왔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인 관련 리스크가 목을 조여오고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그리고 아무리 여론을 관리해도 지지도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라도 낙선했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볼 텐데 그것도 안 됐죠. 이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니까 정부가 대통령 편을 들고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이거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내란에 가담을 하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만 하나 잡아놓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무나 제 멋대로 나라를 사유화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내란을 저지르니까 친정부 성향의 대중이, 군중이 내란에 합류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란은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도 이 친정부 대중은 여전히 대통령이 옳았다. 비상계엄 내란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죽을 지경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중마저 없으면 별다른 수도 없는 국민의힘은 이 대중의 무대에 올라가서 박수치고 당신들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아주 힘차게 빨대를 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란 실패 후에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꼭 국민의 그 친정부 대중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상당수가 그러고 있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대법관 임명을 거부합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해서 보내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정부 측 사람이 있으면 국회하고 싸웁니다. 국회에 대해서 권한쟁의 이런 데 끼어듭니다. 이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부를 지키자, 대통령을 지키자, 나라를 지키자. 내란 세력이 내란을 비호하면서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눈에는 이렇게 보이죠. 눈앞에 정부가 있고 내란 정부, 눈앞에 대통령이 있고 내란범, 눈앞에 자기들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란으로 뒤집어도 되는 여당이면 나라가 제 것인 줄 알고 이러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제 나쁜 정부가 됐죠. 비상계엄 내란이 무엇입니까? 영구집권하고 자기를 수사하고 재판해서 잡아넣는 그런 사법정부 그거 없애버리고 아니면 고분고분 말 듣게 하고 법안으로 특검으로 괴롭히고 있는 입법정부 국회는 그냥 없애버리고 돈도 마음껏 쓰고 싶은데 예산으로 제대로 풀어주질 않으니까 그거 우리 기재부에서 그냥 예산 만들자. 그게 이번 내란 아닙니까? 결국 이 나쁜 정부는 영구집권을 꾀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입니다.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권력 분립을 파괴하는 헌법 위반입니다. 나쁜 정부죠. 헌법을 위반한 정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잡아 넣었습니다. 그나마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어서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할 겁니다. 나쁜 정부를 받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정부의 실패 이런 데서 다뤄봤습니다. 이미 그런 논증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이 많이 시도됐었죠. 현재 대한민국은 나쁜 정부가 있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나쁜 국회를 봐야 할 차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나쁜 국회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나쁜 정부가 할 말은 아니죠. 민주당이 우선 국회가 어떤 과정으로 나쁜 국회로 갔는가를 봅시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국회의원이 나왔죠. 그런데 그게 과반수를 넘기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다수결이 맹점이죠.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가끔 법관은 왜 투표로 안 뽑느냐, 공무원은 왜 투표로 안 뽑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죠. 민주주의면 철저히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그 약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선거로 뽑아서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헌법에 따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이지 이게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결로 뽑는데 그 구성원이 무식하면 어떨 겁니까? 그러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겠죠. 그걸 잘 보여준 것이 이번 나쁜 국회, 오직 다수결이 선인 양 간 국회가 보여준 겁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헌법을 준수했으면 지금과 같은 나쁜 국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그 색깔에 거기에 빠져버린 것이죠. 현재 정당들이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당론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당론으로 국회의원을 구속하는데 그것은 그 행위 하나만으로 정당 해산 사유입니다. 당론이라는 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을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검사를 투표로 이렇게 정당 추천으로 뽑았는데 그 검사가 당론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극악한 수사가 되겠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공무원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아니면 알고도 그러했던가.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중정족수 3분의 2에 이르지 않는 한 모든 안건을 그냥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나머지 숫자 적은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안 들어와도 돼. 의논도 할 필요 없어. 우리 뜻에 따르던지 아니면 관두던지라는 것을 고수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것이 헌법에 합치되는가? 그것이 국민의 뜻인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당론이니까 하고 밀어붙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법관을 투표로 정하게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리걸마인드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론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얘기는 아까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공무원인가를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거 우리가 법 만드니까 되던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던데?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정부가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가게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따라서가 아니고 다수결로 모든 안건이 처리돼 버렸습니다. 원칙은 필요 없고 목적을 위해서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가 된 겁니다. 이런 미개한 나라가 있습니까? 결국 국회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점령해버린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은 악이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투표를 해서 그렇게 선출을 하는 거니까. 다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공무원이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을 믿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을 한 것이 민주당 자체가 나쁜 민주당으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거 반성을 해야겠죠. 나쁜 민주당이 들어가서 나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수결로 장악을 해버린 것이죠. 나쁜 국회가 이제 더 나아가서 정권 창출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재명 국회로 나서버린 겁니다. 이제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고 이재명 국회, 민주당 국회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2024년 여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감이었습니다. 그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미 지금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사법정부에서 죄를 지었다 하고 확정된 게 4건이라는 겁니다.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유죄,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유죄 확정 판결이 4건이나 있는데 그 사람을 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하는 민주당도 꽤나 인재란에 허덕이고 있구나 싶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러한 유죄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사람의 악행을 제대로 잘 드러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성남시 차원에서 이 사람을 방탄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일 때는 경기도 차원에서 방탄했고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 방탄했으며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국회를 장악해버린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 사람을 방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쁜 국회는 결국 이재명을 수호하는 국회로 보이는 것이죠. 나쁜 민주당이 나쁜 국회를 만들고 그 나쁜 국회가 이재명을 위한 국회로 됐다. 대한민국 입법정부가 반헌법 세력에게 장악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수사와 재판, 이것은 2025년 3월 현재 5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아주 특출한 여러 건의 피고인이고 이렇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4건이나 있는 그야말로 범죄의 세계에 푹 잠겨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은 이것이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예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방탄이 개입됐다. 볼 수 있는 면이죠. 정치수사기관, 그러니 정치경찰, 정치검찰 이런 데서 이 사람의 수사와 재판에 공정하지 않았던 면도 보입니다. 심지어 정치판사가 개입됐던 면도 보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 윤석열을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미꾸라지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사실은 법 절차, 사법 절차를 망가뜨리면서 자기 자신만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게 또 둘이 이렇게 각종 사법 리스크가 있고 이런 점에서 둘이 똑같다고 했는데 법꾸라지라고 하는 점에서 또 둘이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씨를 봅시다. 아직 피고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지는 않은 상태고 현재는 피청구인이죠. 당장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떼어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 과정에서 우선 여론전을 펴니다.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무슨 댓글단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대중들을 휘저어 놓고 있죠. 그 대중들끼리 싸움을 붙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를 하려고 할 때 조사에 불응합니다. 입을 꽉 다물고 답변을 안 한다. 정말 구타 유발자다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였고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송달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송달 불수령, 진술 거부 이야기 했습니다. 절차를 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호소를 하고 변호사를 몇십 명씩 동원을 해가지고 또 돈은 어디서 챙겼는지 원래 돈이 많았는지 방어권 보장을 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겠죠? 탄핵심판은
여러분이 그냥 막 쓰는 말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죄를 지어서 그거 끌어내려는 겁니다. 감옥에 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마이크를 들려줍니까? 권력자를 잡아내릴 때는 방어권 보장 안 하는 겁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는 겁니다. 공익. 헌법재판소는 종종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다, 형량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공익이 침해됐는가만 보면 됩니다. 사익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개인 겁니까? 그래서 방어권 보장 요구하면 안 되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방어권 보장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윤석열 피청구인은 국가인권위의 조력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원장 1원자가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라고 앉혀놨더니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앉아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시위대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재판부를 바꿔달라. 나 저 사람한테 재판 못 받겠다. 우리 5,100만 국민 중에 이런 거 주장해서 인정된 사람 몇 있습니까? 설령 재판을 받는 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 두 인간은 그걸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법원이 정치판사인가? 아니면 권력 앞에 깜빡 죽어서 이걸 해주더라. 그런 바람에 이재명 수사가 지금 몇 달 멈춘 것도 있죠.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만 가지고. 주권자가 사법정부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했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머리 숙이라고 했습니까? 그 결과 지금 사법정부가 흔들리고 있죠. 국회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피청구인도 헌법재판소 저거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이런 자들이 입을 놀리게 한 것은 자업자득인 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자기가 재판받는 그 1심 징역형이 나왔다든가 그렇죠. 일단은 벌금을 넘어서서 그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재판을 지금 멈춰 세우는데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1심 재판 나오는데도 워낙 이 재판 절차를 방해해서 아주 길게 몇 년이 걸렸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자기가 재판받고 있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헌법재판소 처음 만들 때 거기에서 잘못 들어간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또 이게 필요한 때도 있기는 있고 이거는 나의 리걸마인드 책을 읽어보면 나올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법관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재명 피고인이 그때는 제 맘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 재판은 멈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둘이 다 똑같다. 다시 보니 정말 똑같죠. 자, 개인이 이러하고 지금의 그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윤리를 버렸다. 이 사람들은 법조인이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연 국회는 나쁜 국회냐? 이재명 국회냐? 이재명 국회처럼 보이죠? 국회가 이재명 수사재판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다수파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는 검사를 탄핵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도 이거는 참 그 근거가 없다.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네 사람의 탄핵소추 의결입니다. 강백신 검사, 임희준 검사, 박상용 검사, 김영철 검사. 이들은 이게 탄핵소추안을 낸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검사범죄 대응이 우리 검사들이 범죄 집단이냐, 그 정도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민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절차로 이것을 제재해야 되는데, 단죄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 절차를 믿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네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대장동, 백현동 등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민주당의 경기도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뭔가를 찾아내서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찾았겠죠. 그런데 이 탄핵소추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이 검사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라. 국회의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하고 요구했지만 이 경우는 그냥 이재명 방탄이다. 민주당 방탄이다. 한겨레 신문이 인정했다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4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직 이제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이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란은 내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 어떻습니까? 국회는 나쁜 국회죠. 법을 만들어라 하고 주권자가 권한을 부여했더니 국회의 권한을 마냥 키워서 확장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게 해두었더니 이것을 남용할 뿐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재명 씨가 피고인이 되고 이재명 씨가 수사를 받고 민주당이 수사를 받는 것은 자기들이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그걸 막겠다고 국회를 써먹은 것이죠. 이게 검사 탄핵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법원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관을 탄핵했습니다. 이것은 권력 분립을 파괴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라고 해서 마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이러니 나쁜 국회, 나쁜 정부, 헌법을 위반한 국회, 국가의 적, 국민을 배신한 자, 처단해야 할 자들이 돼버렸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내란이 발생했고 크게 보면 국민의힘이 앞장서 있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있는 국회가 싸우는 그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내전과 같은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이 중에 어느 한쪽이 이기면 이긴 자가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도 헌법을 위반하고 정부도 전제정치로 회귀하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뜨리는 짓을 하고 있고 국회도 전제정치로 회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안 된다. 어느 쪽이 이겨도 이긴 자도 처단하겠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과 전체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을 먼저 파면하고 그리고 처단하고 이재명도 제대로 재판에서 처단하고 그리고 이 나쁜 국회도 손 봐야 하겠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주인은 전체 국민입니다. 정부가 잘못됐으면 정부를 바꾸고 국회가 잘못됐으면 국회도 바꾸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정부 중에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사법정부입니다. 법원인 것이죠. 2025년 대한민국을 지킬 최후의 보루는 바로 이 법원입니다. 법원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또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있습니다. 이들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제대로 심판하고 물론 심판은 윤석열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재판하고 처단해야 합니다. 정치판사는 속아내고 정치검사도 속아내야 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제 2025년 장미대선이 시작이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윤석열은 잡아 넣는다 치더라도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원하겠습니까? 이 둘이 이렇게 똑같은데 현재 이재명 씨의 그 행태를 보면 대단히 절박해 보입니다. 윤석열 씨하고 마찬가지죠. 자, 이재명 피고인 이렇게 봅시다. 이재명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둘 다 참으로 절박해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죄가
하늘을 찌르는 것이고, 이 죄가 그대로 단죄가 되면 지금 꿈꾸고 있는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사냥감처럼 달아나고 숨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온화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모두의 화합을 주선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에게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까지 겪었습니다. 바로 그 내란범과 판박이인 이재명 피고인이 뒤를 이어서 21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대통령의 꿈을 지닌 이재명의 꿈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 또다시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피고인을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9조 이것을 개정하라. 여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 선거일 현재 피고인인 자. 선거일 현재 피고인인 자는 피선거권을 그 선거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넣어라. 대통령은 영예로운 자리고 현재 지금 피고인인 자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이거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현재 피고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가 없고 법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은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추정을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것은 아무리 봐도 무죄가 아니고 유죄로 보인다. 그렇지만 무죄로 추정한다. 혹은 무죄인지 모르겠다. 보통 사람들은 다 무죄입니다. 최소한 다 무죄인데 무죄인지 모르겠는 사람, 이게 무죄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엇인가? 피고인은 정의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는 것이 공소 제기입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유죄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공소 제기이고 그게 공소 제기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정부인 사법정부가 현재 재판 중인 사람입니다. 사법정부가 재판 중인 사람을 꺼내서 대통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은 겁니다. 따라서 현재 공직선거법 제19조는 선거일 현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전부터 피고인이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죠. 현재 피고인인 자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은 여기에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찬성해야 합니다. 정죽수가 될 것이냐, 의결 정죽수가 될 것이냐. 가장 많이 국민의힘 108석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두려웠던 자, 그쪽에 있는 사람들 표가 제법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당도 있습니다. 이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새로 뽑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존중하고 주권자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